개교 50주년을 맞는 우리 방송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사회를 주도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동안 우리 방송대가 배출한 75만여 졸업생은 전국 총동문회 및 13개 지역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10만여 재학생이 전국에서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방송대 개교 50주년 동문 에세이. 오늘은 나의 40년 길동무라는 제목으로 1987년 행정학과를 졸업한 투플러스 산업개발 대표 김영은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82년 3월 어느 날 인천교육대학 대강당에 들어선 나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방송대와의 첫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방송대 인천지역 학우회에서 개최한 신편입생 환영회에는 인천지역 방송대 새내기들 700여 명이 운집해 있었다. 인천지역 학우회는 대학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이처럼 신편입생 환영회는 물론이고 자율 스터디 및 외부 강사, 초빙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있었다. 1974년 2월 3일 나는 고향 충남 태안구도 포구에서 출발해 진눈깨비 내리는 인천항에 도착했다. 그렇게 시작한 객지 생활 8년 만에 대학생이 된 것이다. 1972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나는 검정고시를 함께한 김현규 선배의 소개로 방송대에 지원했다. 제1지망으로 경영학과, 제2지망으로 행정학과를 지원했지만 검정고시 성적이 시원찮아 당시 최고 인기 학과였던 경영학과는 떨어지고 제2지망인 행정학과에 합격했다. 나는 방송대에서 많은 학우를 만나 끈끈한 동문의 연을 맺었지만 인생의 반려자를 만난 것만으로도 넘치는 복을 받았다. 방송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아내는 농학과에 편입하면서 나를 만난 것이다. 방송대를 졸업한 나는 인하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인천도시공사에 입사하여 공단 도시이자 매캐한 매연도시, 변방도시로만 알려져 있던 인천을 송도국제도시 등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방송대가 그 디딤돌이 되어주었다. 큰형님 댁에 기거하며 방송대에 다니는 중에 학생회와 서예동아리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었지만 아찔한 사고를 겪으면서 잊지 못할 은혜를 입은 분이 있다. 같은 학과 양선이 누이이다. 1학년 2학기 출석 수업을 앞둔 1983년 1월 1일 나는 평소와 달리 그날 하루만이라도 공부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새해 첫날이기도 하여 종일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밤이 깊어지자 책 한쪽도 넘겨보지 않은 게 왠지 불안하여 내 방으로 들어가 책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 실컷 자고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의 산소치료기 속에 누워 있었다. 연탄가스에 중독되었다가 6시간 만에 깨어난 것이다. 그 후유증으로 머리 정수리와 오른쪽 발 뒤꿈치 피부가 괴사하여 걸을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피부 이식 등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당시 인천지역 행정학과 학생들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시립대까지 가서 학예방학과 동계방학 동안에 2주간 출석 수업에 참석해야 했는데 나로서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목발을 짚은 나는 양선이 누이의 부축을 받아 2학기 기말고사 및 첫 출석 수업을 무사히 마쳤다. 그리고 과목별 교수님들의 선처로 나머지 출석 수업을 면제받고 마지막 날 시험만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양선의 누이는 출석 수업 10여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업 내용을 필사하여 내게 가져다 주었다. 그 덕분에 나는 집에서 편하게 공부하여 출석 수업 시험에 응할 수 있었다. 내 60년 인생에서 40년을 함께 해온 방송대지만 양선의 누이가 없었다면 방송대와의 인연을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내 방송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그분 덕이다. 1학년을 마치고 나자 방송대 공부에 어느 정도 적응하여 여유가 생겼다. 대학 생활은 동아리 활동을 해야 참다운 대학 생활이라는 생각에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다. 어떤 동아리를 만들까 궁리하다가 초등학생 때 동네 서당에서 한문과 붓글씨를 배운 기억이 나서 서예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다. 1983년 1학기 회원 모집은 실패하고 2학기에 다시 모집하여 15명이 모였다. 처음 모신 지도 선생님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한 일자 하나를 붙들고 익히느라 한 학기가 지나도록 다음 진도를 나가지 못한 것이다.
지도 선생님을 다시 모시고 동아리 이름도 묵향회에서 양소헌으로 바꿨다. 이후 양소헌은 인학회 축제 때마다 서예 작품을 30여 점씩 출품하는 등 방송대 인천 지역 학생회 활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 서예 동아리가 활성화되자 다른 동아리들도 속속 결성되었다. 극예술연구회, 맷골산악회, 풍물패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결성되면서 인학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우리 서예 동아리는 충남 예산의 추사 김정애 선생 고택을 탐방하기도 했다. 아마 1986년 늦봄이었을 것이다. 선생의 아호가 추사를 비롯해 500여 개나 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선현들은 아호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한다.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하기도 하고 스승이 제자를 위해 지어주기도 하고 절친한 벗들 간의 좋은 날을 기념해 서로 주고받기도 했다고 한다. 호를 받으면 낙관을 새기는데 성명인, 호인, 두인 3개가 한 조를 이룬다. 추사고택을 방문하였을 때 특히 인상적인 것은 조그마한 그림 세한도였다. 추운 시절의 그림이라는 뜻의 세한도는 추사 선생이 제주도에 귀양가 있던 시절의 제자 이상적에게 감사의 글과 함께 그려보낸 그림이다. 세한도에는 세한 연후지송백지후조라는 논어의 한 구절이 화제로 들어있다.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늦게 시들음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추사가 유배되자 다들 외면했지만 제자 이상적만은 송백처럼 변치 않고 신의를 지킨 데 대한 감동을 전하는 그림이요 글이다. 추사는 1840년에 제주에 유배되어 9년 동안 외롭게 살았다. 추사에게 시서화를 배운 이상적은 역관으로 중국에 다녀올 때마다 새로운 책과 중국 문인들의 편지를 가지고 유배지의 스승을 찾아 전했다. 물질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방송대 졸업 후 단순한 동문회 활동보다는 지역사회와 소통도 하면서 방송대도 알리는 의미 있는 동문회 활동을 해보고 싶었다. 학과 대표를 지낸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봉사단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참사랑 포럼을 창립했다. 참사랑 포럼은 주로 독거노인 방문 및 청소, 보육원 방문,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폈다. 그 중에서도 중증 장애우 야외활동 도움 봉사는 행복한 여운을 주었다. 강화군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인 색동원과 자매결연으로 2달에 한 번씩 장애우들의 영화, 관람 등 야외활동을 보조하고 외출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이다. 무엇보다 장애우들과 함께한 작은 운동회에서 나는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 2010년 6월 화창한 어느 날 강화도 마니산 기슭 조그마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애우 20여 명과 우리 참사랑 포럼 회원 20여 명이 함께한 운동회였다. 과자 따먹기, 2인 삼각 달리기, 발야구, 누가 잘 추나 등 다양한 경기는 장애우들보다도 함께하는 우리가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행복감에 가슴이 벅차다. 운동회 내내 장애우들이 보여준 환한 웃음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그리고 승부와 관계없이 열정적으로 어울려 노는 모습에 우리도 어느새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우리가 더 많이 행복한 하루, 참다운 기쁨이 무엇인지 온전히 느낀 하루였다. 미래 사회는 플랫폼 기업과 네트워크 경제가 지배하는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집단을 구성하고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가올 사회문화적 변화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적응해야 할 것이다. 개교 50주년을 맞는 우리 방송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사회를 주도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동안 우리 방송대가 배출한 75만여 졸업생은 전국 총동문회 및 13개 지역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10만여 재학생이 전국에서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우리 방송대는 국내 유일의 평생 고등교육기관이자 원격 교육의 선두주자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미디어 교육 시스템을 갖춘 정부 지정 블렌디드 러닝 허브 대학이다. 대학 당국, 전국 동문회 조직 그리고 학생회 조직이 통합된 네트워크를 결성하면 우리 사회각 분야에 포진하고 있는 85만여 방송대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을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평생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다. 평생학습인 에세이는 사단법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평생공부로 일궈낸 행복, 배움으로 다잡은 인생 2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구입하면 더 깊이 있는 50인 스토리 감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 제작을 허락해 주신 출판문화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